한방중풍센터의 문상관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풍하고 뇌졸중이 뭐 같으냐 다르냐 이제 그걸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중풍이라 그랬고요. 요즘은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중풍, 뇌경색, 뇌출혈 다 같은 계통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풍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뇌졸중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방에서 중풍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방에서는 뭐 어떤 목적 가지고 치료하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 중풍 오면은 침 많이 놓습니다. 이 중풍이 침을 가지고 중풍을 치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약 가지고도 중풍을 많이 치료하는데 한약은 어떤 치료 효과를 가리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유증 개선 중에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예방을 할 때 한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풍 그러면 특히 뇌경색이 요즘에는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러면 이 결국은 뇌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는 건데 마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꽉 막혀 있으면 대개는 이제 맨 앞에 그죠? 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뭐가 막힌 상황이 있겠죠. 그럼 그 뒤가 꽉 막혀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레카차가 오죠. 레카차가 와서 빨리 막힌 차를 빼내야겠죠. 그럼 이제 다시 차가 통합니다. 그렇지만 이 막힌 차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막힌 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딴 길로 막 가게 되죠. 서울로 가는 게 막혔으면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막혔으면 국도로 여러 다른 고속도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름만 모았습니다. 근데 이 레카차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카차 빨리 막히는 걸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레카차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대개 병 나고 3시간 또 6시간 이 시간에 빨리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레카차 같이 혈관을 뚫어줘야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레카차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마치 우회도로처럼 많은 우회 혈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회 혈관 통해서 어떻게 하면 피가 잘 가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많이 죽냐 안 죽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방치료는 바로 이 레카차가 아니라 이 우회로다. 우회로를 좋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방치료 목표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힌 혈관이 여기가 막혔습니다. 막혔으면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서양에서는 빨리 뚫어줘야 되죠. 3시간, 10시간 만에 와서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면 기가 막히게 낫습니다. 하지만 뚫지 못했을 때는 이제 빨리 이 다른 쪽으로 피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촉보순환이거든요. 우리 한방치료에서는 이런 촉보순환을 개선한 약들이 많이 있고 많은 침치료 같은 것들이 그런 쪽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이 촉보순환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한 것이 우리 한방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이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뇌에 가수성이라는 새로운 신경기를 만듭니다. 이런 신경이 잘 만들어져야지 후유증이 좋아지는데 이런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수성 촉진을 위한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한방치료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혈이 많으면 빨리 수술해서 피를 뽑아내야 되죠. 하지만 자관출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한방치료가 혈중의 흡수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뇌 가수성 촉진을 해서 후유증 개선하는 이것이 우리 한방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한방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동반 증상입니다. 뇌혈중은 마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많은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한방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방에도 한방치료가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침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응급치료에도 침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초응급 시기에는 빨리 응급실에서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응급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빨리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이 운동장애라든가 언어장애 또 인화장애 같은 이런 후유증을 개선시키고 또 두통 같은 이런 여러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침치료는 발병 초기부터 하는 게 좋은데 대개 초기 특히 1개월 이내에는 자주 맞습니다. 특히 한방병을 입원했을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맞을 수가 있고요. 매일 당연히 매일 맞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초기부터 침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치료를 가면 뭐가 좋아지냐 이건데요. 침치료를 하게 되면 첫째로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이 뇌경색 환자 사진인데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뇌경색이 온 부위입니다. 이 사진은 침을 맞기 전 사진이고요. 이 환자한테 침치료를 한 후의 사진이 바로 여기 됐습니다. 보면은 앞에 사진하고 뒤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뒤에 좀 빨갛게 보이죠. 여기가 침치료 후에 혈류가 증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진을 서로 이제 뒤에 그 앞에를 빼버리면 남는 건 여기인데요. 바로 이 부위가 침치료 후에 혈류가 증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뇌혈류가 증가되고 이 증가된 뇌혈류가 결국은 뇌세포를 또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뇌경색 주변부에 혈류를 좋게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뇌의 가소성이 촉진됩니다. 가소성이 촉진돼야지 결국은 기능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 사진은 침치료 이후에 가소성이 좋아진 모양을 보여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었다면 침치료 이후에 가소성이 생기면 이렇게 가소 생기는 부위에 넓어진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침치료가 뇌졸중의 후유증을 개선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병원에서 한 건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뇌졸중이 많이 쓰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혈자리에 침을 놔주면 침 맞기 전에 이렇게 혈류 저하가 있었던 부위가 침 맞은 후에 이렇게 혈류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약인데요. 한약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류 개선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황정신만입니다. 우황정신만을 한방에서 쓰는 이유는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가장 빠른 약입니다. 우황정신만을 쓰면 1시간 이내에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많은 약이 있습니다만 거풍청일단 이게 뭘다 이런 약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약도 이렇게 캡슐에 들어서 복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사진은 우황정신만을 먹고 얼마나 빨리 혈류가 개선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저는 뇌경색 환자한테 우황정신만 먹기 전에 이제 혈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용하고 1시간, 여기 정확하게 45분인데요. 45분 만에 미세 혈류가 개선돼서 이 뇌혈관 반응도로 하는데요. 반응도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혈관이 확장되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황정신만 먹고 45분 만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혈류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거풍청일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우리가 이제 주로 예방 목적으로도 쓰고 뇌경색에도 쓰는 약인데 경동맥이 얼마나 탄력이 생기나 이걸 봅니다. 혈관이 탄력이 생기지 않고 딱딱해지면 피가 잘 못 도는데 혈관이 탄력이 생기면 그만큼 피가 잘 도는 거죠. 그래서 거풍청일단을 복용하기 전에 이런 탄력도가 있었다면은 복용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혈관 탄력도가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이제 남자 54세인데요. 왼쪽으로 손발이 힘이 빠지고 왼쪽 얼굴에 감각이 둔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가지고 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오른쪽 경동맥부터 꽉 막혀서 피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혈류가 개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역시 같은 병원에서 스펙트라는 영상을 해서 얼마나 혈류가 좋은가를 봤더니 굉장히 혈류가 약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 병원 신경외과에서 이 경우에는 혈관 우회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환자분은 나이도 젊고 자기는 수술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한방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의학적 약을 먹으면서 한방 치료를 같이 시작한 거죠. 했더니 이게 처음 사진인데요. 3개월 후에 상당히 혈류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류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는데 혈류가 개선되고 6개월 후에도 그 혈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양방 치료 양약 같이 먹었지만 수술을 권고했지만 수술하지 않고 양약과 한약을 같이 했을 때 이렇게 혈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치료가 혈류 개선에 좋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졸중 후의 피로감입니다. 중풍이 걸리면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대개 40%에서 70% 환자가 피로감을 느낍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잠을 잘 못 자고 해서 피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잘 못하니까 운동 부족으로 또 역시 피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다가 또 약을 먹다가 피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로가 생기는데 이 피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일반적인 피로처럼 좀 쉬면 회복돼야 되는데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활동이라든가 운동에 굉장히 지장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로를 재활을 방해하는 피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피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도 우리 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자 70세 환자인데요. 3개월, 6월달이니까 원래 6월달입니다. 3개월 전쯤에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잘 했습니다. 잘해서 운동 상태는 많이 회복됐는데 최근에 아주 계속 머리가 막지가 않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이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우리 한방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에 와서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이제 한방치료에서 보호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와 같은 약들을 썼더니 이 증상이 상당히 개선돼가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고 환자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풍후 피로증에도 우리 한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외에도 많은 동반 증상들이 한방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풍과 중풍의 예방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중풍 예방을 위해서 특히 양약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계통, 항혈소판 계통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항혈소판제가 좋은 약이긴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약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청혈단이라는 한약이 있는데 이 약을 했었더니 우리 중풍 중에서 소혈관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런 뇌경색들의 재발률을 줄여들어라.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이 결과들은 대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 작용이 아니라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탄력도 개선,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줘,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중풍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기존의 아스피린 같은 약들과 더불어서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급성기에 빨리 병원에 와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와서 혈관 뚫어줘야 되고요.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좀 지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빨리 한방치료를 시작한 것이 환자의 후유증이라든가 뇌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 얘기고 두 번째 후유증은 한방에도 장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후유증 시기에는 빨리 한방치료를 시작한 것이 재활과 더불어서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예방도 지금처럼 그 항혈소판제 많이 씁니다만은 그걸 빨리 해야 되고요. 그거 동시에 우리 한방적인 방법을 써서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방 치료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